이제 한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말 그대로 카메라의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건물이 올라가는 모든 순간이 이제 영상으로 기록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거든요. 과연 이 건설 현장 블랙박스는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바로 블랙박스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도 이런 블랙박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법이 진짜로 도입됐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건설업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스템의 균열. 아니, 대체 어떤 균열이 있었길래 이런 강력한 법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법이 겨냥하는 목표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불실 시공을 막는 것. 설계도대로 안 짓고 기준 미달 자재를 몰래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진짜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섹션, 낡고 모호했던 규칙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부실 시공을 제대로 막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 규칙들이 가지고 있던 모호함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법조항 자체가 너무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죠. 이러니까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이건 해당 안 돼요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옛날 규칙, 오른쪽이 새 규칙인데요. 예전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법으로 딱 명시된 주요 구조부라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기록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지어놓고 자, 완성됐습니다 하고 찰칵 사진 한 장 남기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 전체를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멈춰있는 사진 한 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공사의 연속성,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라이트, 카메라, 컨스트럭션. 자,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건설 현장이 어떻게 보면 무슨 영화 촬영장처럼 변하게 됐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건물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라. 그렇다고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24시간 내내 찍으라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가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히 말해서 건물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기초, 기둥, 보, 바닥, 그리고 중요한 벽체 같은 것들이요. 이게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동영상 촬영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됐습니다. 둘째, 영상에는 반드시 찍은 날짜가 보여야 하고요. 이게 증거가 되니까요. 셋째, 이 규칙은 방금 말씀드린 건물의 뼈대가 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애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규칙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법이 바뀐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건물의 뼈대, 즉 주요 구조부 공사 과정을 열심히 촬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감리자가 날짜가 딱 찍힌 이 영상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죠. 제대로 했군 하고요. 이 영상들은 나중에 준공 사진첩과 함께 제출되고요. 마지막으로 건물의 주인인 발주처가 이 모든 영상을 공식 기록으로 영구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법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감리자, 그러니까 현장 감독관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는 점이에요. 이 법조항을 직접 보면 그 힘이 확 느껴지는데요. 감리자는 이제 건물의 뼈대가 아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저기 좀 의심스러운데요? 하는 부분까지도 영상 찍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력한 한 문장이 있죠.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투명성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우리를 더 안전한 미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법이 가져올 기대 효과와 함께 혹시 남은 과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의 최종 목표는 정말 명확하고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누구 책임이야?를 명확히 가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딴짓 못하게 제대로 짓게 만드는 거죠. 바로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책임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이 곧 더 나은 건물을 의미할까요? 이 제도가 그냥 귀찮지만 법이니까 찍자 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남는 게 아니라 실제 건설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